안녕하세요. 한의사502TV의 김호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서 체질 진단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질 진단 방법은 지표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외모, 전문용어로는 체형기상, 용모사기라고 하고, 두 번째는 성격, 성질재간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평소 증상, 속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처방으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사상체질의학회에서는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 병증량리를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체형으로 판단하는 방법인데요. 가슴 이상 부위가 발달했으면 태양인이나 소양인, 가슴 이하가 발달했으면 태음인이나 소음이 됩니다. 뒷목 부근이 발달했으면 태양인으로 보고요. 흉곽 부위가 발달했으면 소양인, 배가 이렇게 뿔룩 나왔으면 태음인, 아랫배나 엉덩이가 발달하고 가슴이 좀 빈약해 보이면 소음인으로 봅니다. 태양인의 용모사기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 사파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태양인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용모가 뚜렷하고 마른 편이며 목덜미가 굵고 실하면서 머리가 크고 가슴 부위가 발달하면서 엉덩이가 작습니다. 다리가 위축되어 서 있는 자세가 불안해 보이며 하체가 약해서 오래 걷거나 서 있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은 적극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다음은 소양인의 용모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양인의 용모사기는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말하는 모습이나 몸가짐이 민첩합니다. 반면에 좀 경솔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가슴 부위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엉덩이 부위가 빈약해서 하체가 가벼워 보이기는 하는데 걸음걸이가 좀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은 강하고 날렵한 성격이 많습니다. 다음은 태음인의 용모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태음인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 많으나 간혹 아주 마르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골격만은 튼실하다고 합니다. 목덜미 기세가 약하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살이 찌고 체격이 건실하면서 허리 부위에 기세가 강합니다. 성격은 이 모습처럼 묵직하고 느긋한 성격입니다. 다음은 소음인의 용모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음인은 전체적으로 체격이 작고 말랐으면서 약해 보이는 체형이면서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걷는 듯한 모습이 많고요. 반면에 엉덩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은 유순하면서 치밀한 성격입니다. 자주 나타나는 질병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무력해지거나 갑자기 토하는 증상이 있거나 뒷목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보다시피 허리나 무릎이 자주 아프고 소변을 자주 보고 발바닥에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쉽게 상승하여서 중풍에 걸릴 위험이 높고요. 눈이 자주 핑혈되고 시피로함을 느낍니다.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소화불량과 설사가 잦습니다. 체질별로 잘 걸리는 병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근무력증, 구토증이 있을 수 있고요.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편두통, 변비, 고혈압, 생리통, 자궁근종, 불임, 신장결석, 우울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대표적입니다.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중풍, 고혈압, 당뇨, 심장병이 있을 수 있고요.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장에 만성피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완실무병이라고 해서 동무 이재만 선생님이 동의수세본에서 제시한 건강한 몸의 지표, 각 체질별,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소변이 잘 나와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대변,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땀이 잘 배출돼야 한다고 있고요.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잘 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소증 설문지라는 건데요. 평소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 증상, 설문지 50문항 정도 되는데 이걸 설문을 통해서 알아내고 제가 문진을 통해서 현재 갖고 있는 병증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에 둘을 비교하여서 각 체질별 진단과 병증을 알아내게 됩니다. 다음은 병증 양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체질을 판별하고 병증을 파악한 후에 사상체질 처방약을 써서 한제, 즉 15일분 6번, 쭉 3개월을 써서 부작용이 없고 병증이 호전되면 그 체질을 확증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가 레지던트 때 한만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분 케이스인데요. 주로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을 호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상체질, 즉 소양인 처방약을 써서
2개월에 3개월 정도 치료를 한 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즉 차갑던 손발이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발바닥도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몸의 변화가 2, 3개월에 걸쳐서 일어난 것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체질별 몸에 좋은 차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칡, 마, 도라지, 오미자, 율무, 녹차가 있고요.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계피, 생강, 유자, 인삼, 대추, 꿀이 있습니다.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모가, 솔잎, 모가피가 있고요.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결명자, 보리차, 과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체질별 보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인은 오가피나 송화가루 같은 약재가 좋고요. 소양인은 숙지황이나 산수유 같은 약재, 태음인은 녹용이나 녹각 같은 약재, 소음인은 인삼과 한개 같은 약재가 좋습니다. 다음은 체질별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인이나 소양인은 모두 기운이 역상하기 쉽기 때문에 명상이나 사색, 참선, 기공, 하체 강화 운동 같은 걸 통해서 기를 좀 하강시키면 좋고요. 태음인은 땀이 흠뻑 나도록 운동량을 많게 하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약간씩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1번, 체질은 몇 분인가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사상체질 의학을 관점 봤을 때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네 가지로 구분되고요. 물론 비전형적인 태음인, 비전형적인 소양인, 비전형적인 소음인일 수 있어서 헷갈릴 수는 있지만 체질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또 많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체질을 바꿀 수 있냐고 하시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질은 바꾸는 게 아니라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렸을 때 소음인이었는데 커서 소양인이 됐다. 이건 있을 수가 없고요. 어렸을 때는 장부 구성이 다 아직도 완성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성격 가치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음인으로 오해한 걸 뿐이지 실제로는 소양인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5세, 30세가 넘어서 나타나는 본인의 성격, 병증이 본인의 진정한 체질이 되고요. 그걸 알아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체질이 가장 좋냐는 질문인데요. 내 체질 중에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모두 각각의 체질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신의 체질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체질을 안 후에 생활관리, 마음 수련,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통해서 병증이 안 나타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상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